SRF가 지금까지 쭉 추진되는 과정에서 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작년 1월에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한번 소송이 있었더라고요. 그 대법원까지 소송 과정에는 저는 전혀 관여를 못했고 그때는 알지도 못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아마 2023년에 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최현정 집행위원장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봐 달라, 서류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서류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냥 서류,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제 서류를 일부 받아가지고 그 본 서류에서 이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서류가 모든 걸 다 모든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업무를 봤던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업체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제가 못 본 자료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법적 문제점이 있으면,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정말 이게 법적, 행정적, 환경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일단 진상조사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진상조사를 이제 누가 할 거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 직속으로 이런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결론 같은 걸 내가지고 이제 김천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강원도에서 골프장이 굉장히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막 난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최문순 그 당시에 그 강원도지사 되신 분이 도지사 직속기구로 골프장 문제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이 다 불러서 이제 이거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직권 취소도 하고 이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집행권을 가진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장 직속으로 조사 기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에 맞춰서 이제 어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처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또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김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풀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201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아마 이 회사가 폐기물업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SRF, 그러니까 폐기물로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태우는 그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2017년 5월달에 이제 건축 허가라는 걸 받습니다. 요 건축 허가가 제가 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5월에 건축 허가를 할 당시에 제가 뭐 법리적인 거 많이 써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건축 허가라는 걸 받으면, 건축 허가라는 걸 신청해서 받으면, 그 건축 허가 신청해서 받을 때 건축 허가만 되는 게 아니고요,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서류도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낼 때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걸 동시에 받아야 되니까 개발 행위 허가 신청서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건축허가 신청서에다가 보면은 일괄 처리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료집에도 있고 약간 뭐 보시면 보일 텐데,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내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때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게 되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본 서류상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개발행위 허가 부분이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죠. 체크가 안 돼 있고 실제 서류도 제출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뭐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우리가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맞냐 안 맞냐는 따지는 건데,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환경적 영향 같은 것들, 환경오염물이라든지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공무원분들이 이거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근데 잘 안 지키는 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SRF 시설은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대해서 심사하는 절차가 유일한 게, 거의 유일한 게 이 개발행위 허가 절차인데,
건축 허가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인데, 근데 이 건축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판례도 나와 있고. 그러면 사실은 2017년 5월에 김천시가 이 SRF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그때 내준 겁니다. 그때 내줬는데, 그때 내줄 때 매우 중요한 절차가 사실상 누락된 셈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김천시가 이 문제를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다퉜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에서는 다른 쟁점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라는 걸 적용할 수 있냐 아니냐, 다른 쟁점 가지고 소송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제대로 안 다뤄졌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 판결은 쟁점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도시계획조례라는 걸 적용할 수 있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구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이라고 사건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최종 결론은 안 내립니다. 대법원은 최종 결론 안 내리고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만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대구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대구 고등법원에서 판결로 끝난 게 아니라 업체가 소송을 취하하는 걸로 해서 그냥 조정 비슷하게 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법적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허가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중요한 이 심사 절차가 사실상 누락이 됐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제가 의견서도 써드렸습니다. 김천시에다가 좀 이 대책위가 좀 제출하시라고 제가 이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의견서를 써드렸는데, 근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시가 작년 6월달에 다시 이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허가를 또 했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지적까지 된 건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논의하고 뭘 해야 되는데, 뭐 이거 그냥 아까 문제를 덮는 것처럼 작년 6월달에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드러났는데 그 문제를 덮는 것처럼 작년 6월달에 이 건축허가 변경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행정 보시는 공무원들도 이게 법이 2021년에 생겨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행정기본법에 보면은 이런 어떤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을 때, 기존에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럼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취소나 철회, 그러니까 취소는 뭐냐? 처음에 했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행정행위가 설사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게 심각하다고 하면은 적법했다라도 할 수 있는 건 철회입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기존의 행정행위가 위법했을 때는 취소. 근데 위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는 시민들 건강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철회. 그래서 취소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행정에 적용되는 제일 기본적인 법입니다. 교육은 교육기본법 이런 게 다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행정기본법.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취소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김천시가 그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취소나 철회가 가능한지를 따져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작년 6월달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 왜 그걸 또 변경 허가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발제문으로 써드린 과정들에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처음에 사실 2017년 당시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7년 당시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때 검토가 안 된 겁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쭉 진행되다가 작년 6월에 그걸 마치 문제를 그냥 덮어 씌우는 것처럼 변경 허가를 또 해준 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면 취소를 하고, 하자가 없었다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처리를 하게 되면은 김천시가 업체에게 약간의 피해 배상 같은 걸, 손해배상 같은 걸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보기 전에 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여러 지역의 사례들을 보는데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 폐기물 소각 시설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결국에는 평택시가 그걸 매입했습니다. 한참 가동을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뭐 질병에 걸리고 막 건강 피해를 호소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그때서야 그 매입해가지고 평택시가 돈 주고 매입해서 폐쇄시키는 거라서 폐쇄시켰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가령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개발행위 허가가 누락됐던 문제라면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이 있습니다. 줄여서 환경오염 시설법인데요. 이 법이 201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SRF 허가가 2017년 5월에 건축허가가 났고 그 전에 2월에 대기 배출 시설 허가라고 이렇게 오염 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게 대기 배출 시설이죠. 그 허가가 2017년 2월에 났고 5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2017년 2월에는 이 환경오염시설법이 시행된 다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양이 업체 계산으로도 아까 교수님 말씀드려보니까 또 계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업체 계산으로도 이 배출되는 양이 1,406톤이면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환경부 통합허가, 이건 환경부가 직접 환경부 장관이 통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2017년 1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1,406톤이면 무조건 환경부 통합허가 대상입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1년에 20톤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면은 20톤이면 통합허가 대상이거든요. 근데 1,406톤 업체 계산으로도,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 업체 계산하기 좀 문제가 있는데 업체 계산으로도 1,406톤이면 이건 무조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업체는 경상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 대기 배출 시설 허가라는 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업체가 하는 업종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증기, 스팀이라고 하죠. 스팀을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환경오염 시설법의 그 적용 시기가 약간 업종별로 다른데 여기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이라든지 증기 공급업, 그러니까 스팀 공급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2017년 2월에 대기 배출 시설 허가를 받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2017년부터는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받을 게 아닌데 환경부에서 안 받고 경상북도에서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에서 2017년 2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또 5년 안에 설치도 안 됐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거에 따르면 그 대기 배출 시설 허가를 받고 5년 안에 설치가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하회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가 이제 2017년 2월에 했던 대기 배출 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현장 아까 집행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받은 대기 배출 시설 허가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애시당초부터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받을 일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앞으로 환경부 통합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환경부 통합 허가를 받지 않고는 시설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에. 그건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건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SRF 시설을 짓기 전에 환경부 통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도 제가 보기에는 통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지하고 너무 가깝거든요. 제가 SRF가 여기저기 문제되고 있지만 여기는 김천은 반경 5km 안에 대부분의 김천 시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옛날에 정말 모르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PM 2.5, PM1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 문제에 다 우리가 다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더구나 학교가 옆에 바로 있는데 이 들어와도 되느냐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서 아마 환경부도 쉽게 통합허가를 해주기가 어려운 사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저는 김천 시장님이 새로 되시는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좀 제대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법률도 문제가 많은데요. SRF는 소각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그냥 소각한다고 하면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걸 SRF라는 고형 연료라는 걸 만들어서 세우면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어요. 말이 거짓되지 않습니까? 그냥 소각 시설은 하루 100톤 이상이면 소각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SRF 360톤 하루에 태우는데 환경평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환경 분야가. 근데 뭐 이런 것도 고치는 것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국가의 잘못된 법도 좀 고치라고 하고 시민들의 환경이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